지난 1월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여 관련 규정 파기, 후속기구 신설의 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가 가결된 가운데 총투표 안건의 적절성과 총투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1학기 수강 신청이 끝난 후 학사제도 개편으로 줄어든 수업과 강사 수의 학생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일 2인실을 신청했지만 3인실 2인에 배정된 일부 노날씨 학생들은 2인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공 강의에 공지됐던 최대 마일리지는 12였지만 과 사무실의 실수로 최대 마일리지가 36이 돼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고, 우리 대학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신청해 성공했으나 과 사무실에서 과목을 빼라고 통보받았습니다. ATM 지연 인출 이체 제도에 따른 등록금 미납을 오해한 수험생의 입학 취소 조치가 화제가 된 가운데 일부 학예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YBS 뉴스 박태환, 이메림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여 관련 규정 파기, 후속기구 신설의 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는 찬성 약 79%로 가결됐는데요. 한편 이번 총투표 안건의 적절성과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창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4일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여 관련 규정 파기, 후속기구 신설의 안에 대한 학생 총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약 55%의 최종 투표율로 개표된 이번 학생 총투표는 찬성 약 79%, 반대 약 18%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학생 총투표를 놓고 학생 총투표의 안건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프리즘은 성폭력 담당위원회의 회칙 중 학생사회 의견 수렴,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비판하며 성담위가 후속기구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여학생회 폐지위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성담위에 제기된 비판에 반박하며 성담위가 총회 후속기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총폐위의 위원장은 학생 총투표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통해 총여학생회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총여학생회의 업무가 다른 기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후속기구 신설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 폐지도 총여의 자치권을 침해한 안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다수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소수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타의로 폐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의 침해입니다. 한편 학생 총투표가 실시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회는 이번 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재적생의 10% 이상인 약 2,600명의 서명을 모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총회는 서명의 원본이 파기된 점, 총회 회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운위는 12월 17일 회의를 통해 서명의 학적 확인이 모두 처리돼 총투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투표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총투표가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이의가 20건 제기됐습니다. 총회는 지난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라는 경계에서 내쫓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내고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았으면 합니다. 총회의는 총회의 이러한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투표에 있어서 반대나 무효 주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총투표의 결과를 보자면 합법적인 총투표에 어떤 흔결을 내기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학기를 맞은 지금 총여학생회를 두고 오랜 기간 지속된 대립이 해소된 연세 학생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YBS 뉴스 정창경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양 과목들의 수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글쓰기 수업의 정원도 늘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강 신청을 할 때 당황했던 연세인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우리 대학교가 올 8월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학기 수강 신청이 끝난 후 수강 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과 강사 수의 감소가 사실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강사법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작년과 대비해 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의 몇몇 카테고리 수업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교양 개편안과 강사 수의 감축을 강사법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고 밝히며 강의의 다양성 저하, 대형 강의 증가, 학문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습니다. 수강 신청의 경쟁을 부추기고 졸업학기에 수강 신청을 실패하는 등의 문제와 전반적인 강의의 질이 하락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선 선택교양 62% 폐지와 대학영어 과목의 선택전환을 통한 교양 개편안은 강사법과 무관한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교양 개편안은 2017학년도 대학교육혁신위원회와 2018학년도 교육혁신실행위원회에서 강사법 시행이 유예될 것이란 전제하에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연구한 것이며 19학번부터 필수교양과 선택교양을 대학교양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강의평가 점수가 좋지 못한 과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영어 과목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2020학년도부터는 ESP 과목 등 전공 학습을 위한 다양하고 심화된 영어 과목을 대폭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강사법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글쓰기 수업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했습니다. 과제에 대한 교수의 첨삭과 피드백이 필요하기에 적정 수준의 인원 제한이 필수적인데 신촌 캠퍼스 2018학년도 1학기의 경우 21명에서 22명으로 구성되었던 글쓰기 수업이 신촌 캠퍼스 2019학년도 1학기엔 모두 28명으로 정원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쓰기 수업의 강의 시수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바뀌고 강의 수는 2018학년도 1학기 85개의 수업에서 2019학년도 1학기엔 65개로 감소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교무처는 글쓰기 강의 축소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침을 제시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강사법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강사법의 시행이 강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난 22일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2인실을 신청한 일부 논알시 학생들은 2인실 부족으로 인해 3인실 2인 사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3인실과 2인실 간의 시설 차이에도 불구하고 2인실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학교 측의 사전 공지 없는 통보가 문제가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국제캠퍼스 송도학사 2인실을 신청한 일부 논알시 학생들에게 3인실 2인 사용으로 배정됐다라는 학교 측의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송도학사 문의 결과 학생들은 3인실과 2인실 간의 시설 차이에도 불구하고 2인실 요금을 내야 한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3인실 2인 배정에 대한 2인실 요금 납부가 사전 공지 없이 학생들에게 통보됐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리 대학교 송도학사 홈페이지엔 2인실 신청자 중 3인실 배정은 2인실 부족으로 인한 3인실이라는 공지만 있을 뿐 2인실 요금을 내야 한다는 공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인실들을 3인실로 개조 공사하면서 2인실 수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2인실 신청자들에게 3인실을 제공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사전 공지가 미비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RC와 달리 논RC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2인실을 신청한 후 3인실 2인 사용에 배정됐더라도 한 명이 더 들어올 확률이 적기에 2인실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3인실을 2인이 사용하며 3인실 비용을 내는 것은 3인이 3인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3인실 기숙사비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인실과 2인실은 가구와 공간 등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기에 2인실을 희망했던 학생들은 3인실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2인실 요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2인실이랑 3인실이 시설이 일단 달라가지고 네. 우선 2인실은 1.5층 침대 2개인데 네. 3인실은 1.5층 하나에 2층이랑 1층 침대 함께 있는 침대가 하나 더 있고요. 책상 크기랑 그리고 네. 서랍장 크기도 워낙 달라가지고 네. 친구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인실에서 3인실로의 개조 공사와 관련한 사전 수요 조사가 부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기숙사 신청에 탈락한 인원을 줄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인실을 3인실로 개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조사의 부재에 대해선 국제 캠퍼스에 누적되는 인원들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올해 기숙사 수용 인원을 산출한 뒤 개조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가 부재한 채로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기숙사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BS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사전 공지된 것과 다르게 전공 과목의 최대 마일리지를 설정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한편 한 학생은 과 사무실의 일방적인 통보로 수강 신청에 성공한 과목을 빼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019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에게 불편을 안겼습니다. 2학년 이상을 위한 마일리지 선택제 수강 신청 기간의 첫날이었던 2월 11일 오전 9시경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은 이전에 공지됐던 전공 최대 마일리지인 12 대신 36 마일리지가 최대로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영어 영문학과 학생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 사무실과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영어 영문학과 사무실은 학생들에게 전공 최대 마일리지는 12가 맞으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달했으나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공 과목에 12 마일리지 이상을 배당한 학생이 존재할 시 모든 강의에 최대 마일리지를 내리는 것은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으며 12 이상을 배당한 모든 학우가 이를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 영문학과 전공 최대 마일리지는 36으로 최종 설정됐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재학 중인 A 학생은 전공 최대 마일리지를 12로 맞춰 시간표를 계획했으나 36으로 다시 맞춰야 해서 시간표의 과목 변동이 심각했다고 밝혔으며 당일날 공지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과 사무실 직원들의 빠른 퇴근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학과의 B 학생 또한 시간표를 뒤엎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B 학생은 졸업 요건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목은 B 학생의 과와 또 다른 타과에서 동시에 열리는 강의였고 B 학생은 타과의 강의가 시간표와 잘 맞았기 때문에 신청 후 성공했으나 과 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과목을 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B 학생은 해당 강의의 유의사항에 타과생이 수강할 수 없다고 표시돼 있지 않았고 과 사무실 측에서도 타과생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최대 마일리지를 배당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 신청을 하는 것 자체는 시스템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습니다. B 학생은 수강 신청 성공 후 과 사무실에서 과목을 뺄 것을 요구했으며 빼지 않을 경우 시스템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수강 신청,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앞으로는 학생들의 수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최희호입니다. 지난 2월 14일에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게시된 우체국 전산오류 입학 취소 제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지며 이에 대한 일부 학예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논란이 됐는데요. 정은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체국 전산 오류로 인한 등록금 미납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이 취소됐다는 제보가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우체국에서 전산 오류 자료를 대학 측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서술했습니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으로 올라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우리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이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포된 해명 자료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의 등록금 미납은 ATM 지연 인출 이체 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TM 지연 인출 이체 제도란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되면 30분 동안 계좌 이체 및 현금 인출을 막는 제도로 해당 수험생의 등록금은 이체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를 납부된 걸로 오해한 겁니다.
우리 대학교는 해당 수험생에게 등록 마감일 오후 2시경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보냈으며 구제방도를 찾고자 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월 22일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본인을 입학 취소 관련 글의 당사자라고 밝힌 작성자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미등록으로 인한 합격 취소가 본인의 과실임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 기사에서 대학에 악감정을 품은 듯 서술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수험생의 노력을 고려해 구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한편 안타깝지만 이는 수험생의 과실임이 명백하기에 공정성을 위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이렇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여러 학외 언론이 보도를 한 가운데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보도 또한 존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언론이 대학 측 입장문이 게시된 이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도하거나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입학 취소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인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정은채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 기온이 완연한 3월이 왔지만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연세인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